5분에 만나는 표준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제1조 목적 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키워드는 질병 상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보험은 질병만, 상해보험은 상해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됩니다. 가령 보험금 지급 사유로 질병을 주고 계약사항으로 보험1은 질병보험, 보험2는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2 상해보험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면책이겠죠. 저도 그랬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한 데다가 이거 다 풀어버리겠어 하면 열심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약관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사고 내용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담보 내용으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병 사망은 면책이겠죠. 2021년 기출은 3건의 보험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로 간암, 질병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장 내역을 보면 간암이니까 질병이니까 보험이 상해는 상해 사망이든 상해 입원이든 상해는 당연히 면책이겠죠. 그럼 답안지에 보험2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면책 이렇게 써주면 깔끔한 답안이 됩니다. 생명보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키워드는 생존, 사망입니다. 질병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은 질병과 상해를,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병상해보험에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상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2016년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이하게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시오. 6점. 이제 6점 이러면 통상 1점씩 6개, 2점씩 3개 이렇다고 합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키워드 보겠습니다. 80세 2억 납입보험료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계약 체결입니다. 보험 수익자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대부분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약관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지급 사유, 보험금 청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게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질병, 상해 등으로 우리가 지금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을 보고 있잖아요. 제1조 목적은 질병과 상해입니다.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키워드는 보험 사고, 보험금 지급입니다. 자, 보험 증권 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증명입니다. 진단계약. 자, 진단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누가요?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피보험자입니다. 자,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현장 용어로 피 보는 사람,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급 사유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자, 상해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자, 신체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 어떤 신체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이치 등 신체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한다. 상해 키워드 보겠습니다. 급격, 우연, 외래 사고. 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고 신체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장애 용어 보겠습니다. 예, 정말 간단해요. 부표 9,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부표 9가 문제죠. 13개 신체 부위를 각각의 장애율 그리고 또 이제 단서 조항들.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왔네요. 장애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 이거는 그대로 약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 전입니다. 계약 후 아닙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인수는 보험회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한도 제한, 보장 제외, 삭감, 할증과 같이 네 개,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럼 조건부 4가지, 하나, 둘, 셋, 넷, 뭐 4점이든 8점이든 4개 딱 좋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입니다. 저는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소송 업무만 25년을 했는데요. 소장에 이 보험금과 보험료를 혼동하거나 그냥 같은 용어로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험금은 받는 거, 보험료는 내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여기서 문제 한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업무 처리 규정을 쓰시오. 실제로 이런 문제가 2014년에 나왔었어요. 자,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요 4가지는 꼭 외우셔야 할 항목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급
연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의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1년 단위 마지막 날 이자 더하기 원금입니다. 자, 평균 공시율 보겠습니다. 전체 보험회사 공시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유를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해지환급금 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2015년 기출 보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계약이 해지된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우리 약관의 45개 조문인데 거기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다 쓰라는 거예요. 자,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그래서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해지환급금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아예 해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그럼 납입 최고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세 번째,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 부활. 자, 네 번째, 계약자 임의 해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6가지 알릴 의무 위반, 연체, 강제 집행, 임의 해지, 중대 사유, 파산입니다. 마지막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보장입니다. 보장. 자, 영업일은 약속에 나올 법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약관에서도 이제 뭐 3영업일, 그래서 개념은 아셔야 돼요. 가끔 달력을 통째로 주고 이자 계산해라, 날짜 계산해라 이런 거 나와요.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 영업일 날을 말하며 이제 제외하는 날 나옵니다. 토요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포함은 정상 영업일, 제외는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